7월 14일 금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 포기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리 사과라는 두 가지 카드를 내놨습니다. 대신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복귀했습니다. 주고받기로 일단 국회 정상화 물꼬가 터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처음으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결단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불거진 여야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설득을 받아들여 내부 논의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일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갈등을 촉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추 대표 대신 사과한 게 맞다며 다시 국민의당을 달랬습니다. 국민의당의 추경안 심사 참여로 나흘 남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한국의 FTA 압박을 가하면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원했지만 실무진에서 표현을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업계의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의회의 반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개정과 일부 수정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미국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미 의회와의 충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USTR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 and hopefully it will be an equitable deal. It will be a fair deal to both parties. 실제 트럼프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 FTA의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미 의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에서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좋은 거래라고 반발했고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미 FTA의 모든 협상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USTR이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미 의회를 진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요구가 미칠 정치적 파장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의 주장대로 FTA가 미국에 손해만 주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미 흑자는 크게 줄고 있고 미국 자동차 수입 증가율은 가파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다는 게 협상 전략의 출발.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개정 협상을 요구한 핵심 의도가 무역 적자 해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 역시 대미 수출이 증가한 자동차와 전자통신기기, ICT 분야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된 건 지난해부터였고 ICT 제품의 경우 FTA 이전에도 관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시각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법률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상품 무역 수지 외에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어제 한수원이 있는 경주는 섭씨 39.7도 75년 만에 폭염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과 노조원들이 한수원을 봉쇄했습니다. 이 사회가 결국 무산됐고 신고리 원전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예정된 경주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 노조원들이 이사진의 본관 출입을 막았습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조원은 경영진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수원 정문 앞에선 원전공사 현장에 울주군 주민 38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이후 두 차례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수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책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이사회를 여는 데 실패한 한수원은 추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릴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의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빨리 논의를 끝내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 판단을 제대로 받아가자는 게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잠정 중단 여부와 공사 중단 시 보상 방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한수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의 부담이 크다며 대입 전형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대학 입시 전형료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산정 기준도 불분명한 데다 학교별로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자고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들어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즉각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방분권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TF의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이른바 분권형 개헌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박상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고강도 검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을 비판했던 기고문에 대해서는 학자적 관점에서 썼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평법 증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래서 그 매도된 게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지난 9년간 15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서는 자녀들이 주로 타고 다니면서 주차 위반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는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하자 노동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 부인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전형적인 코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 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쭉쭉 해왔을 때는 그런 걸 안 하시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하느냐. 이건 MBC에 대한 보복이다. 또 당초 정해진 12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한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먼지털이식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정은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조사기간 연장은 MBC 사측과 노조 측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이 전투기의 기술을 돌리지 않고도 전후좌우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사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우리 공군에 이걸 안 팔겠다고 해서 자체 개발을 시도했는데 그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다기능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입니다. 고출력 빔을 쏘자 정면이 붉게 변하고 몸체 움직임 없이 다른 곳을 겨누자 해당 부분 상태가 바뀝니다. 기존 우리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와 달리 몸체가 고정된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상대 추적이 가능한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은 최신의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더의 기반 기술을 완성했다며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에서 크게 뒤지지 않고 유럽 수준의 전투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은 이스라엘 방산업체로 보내 송수신 장치를 달고 비행시험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크기와 무게를 줄인 뒤 KF-X에 탑재할 시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기술로 만든 A사 레이더는 2022년 한국형 전투기 초도 비행 시기에 맞춰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A사 레이더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절충교육 형식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에게서 받을 25개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자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상품 무역 수지 외에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어제 한수원이 있는 경주는 섭씨 39.7도 75년 만에 폭염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과 노조원들이 한수원을 봉쇄했습니다. 이 사회가 결국 무산됐고 신고리 원전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예정된 경주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 노조원들이 이사진의 본관 출입을 막았습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조원은 경영진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수원 정문 앞에선 원전공사 현장에 울주군 주민 38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이후 두 차례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충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USTR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 and hopefully it will be an equitable deal. It'll be a fair deal to both parties. 실제 트럼프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 FTA의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미 의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성명에서 한미 FTA는 상호 간의 좋은 거래라고 반발했고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미 FTA의 모든 협상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USTR이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미 의회를 진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미 FTA 전면적 재협상 요구가 미칠 정치적 파장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갈등을 촉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추 대표 대신 사과한 게 맞다며 다시 국민의당을 달랬습니다. 국민의당의 추경안 심사 참여로 나흘 남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한국의 FTA 압박을 가하면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원했지만 실무진에서 표현을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업계의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의회의 반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개정과 일부 수정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미국 통상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미 의회와의 7월 14일 금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 포기 그리고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리 사과라는 두 가지 카드를 내놨습니다. 대신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복귀했습니다. 주고받기로 일단 국회 정상화 물꼬가 터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처음으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결단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불거진 여야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설득을 받아들여 내부 논의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일정 복귀. 그런데 과연 미국의 주장대로 FTA가 미국에 손해만 주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미 흑자는 크게 줄고 있고 미국 자동차 수입 증가율은 가파릅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다는 게 협상 전략의 출발.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개정 협상을 요구한 핵심 의도가 무역 적자 해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 역시 대미 수출이 증가한 자동차와 전자통신기기, ICT 분야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된 건 지난해부터였고 ICT 제품의 경우 FTA 이전에도 관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시각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법률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